어제 무료 칼럼에서 말씀드렸던 로빈후드에서 10% 상승이 나왔습니다. 시장은 순환매 장세를 만들고 있습니다. 나스닥은 어느새 10일 연속 상승 중입니다. 언젠가는 이 과열된 상승은 필연적으로 깨질 텐데 언제, 얼마나 깨질지 모두가 눈치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굳이 투입 시드를 크게 늘릴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만의 페이스대로 순환매 장세를 노려보거나 주도주에서 숨고르기 구간이 나올 때 대응하는 것은 또한 좋은 전략입니다. 어제 발표되었던 PPI 지표를 보면 전월 대비 0.5% 상승하며 시장 예상치인 1.1%를 큰 폭으로 밑돌았습니다. 근원 PPI 역시 하회했습니다. 이게 의미 있는 이유는 PPI가 CPI보다 앞서 움직이는 선행 지표라는 점 때문입니다. 생산자 단계에서 가격을 올리지 못하면 결국 소비자 물가도 둔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금리 인하 기대가 다시 살아나는 분위기입니다. 실제로 채권 시장은 이미 이에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의 물가 서프라이즈로 방향을 확정짓기엔 아직 이릅니다. 리스크 대비 심리가 되살아나는 조짐이 보이지만 결국 관건은 연준의 해석입니다. 연준이 이번 PPI 결과를 단순한 변동으로 볼지 혹은 물가 진정의 실질적 진전으로 평가할지가 포인트입니다. 오늘 밤 연준 위원들의 발언에서 데이터 의존적이 아닌 진전이 있다 같은 뉘앙스가 나오면 그때는 시장의 분위기가 넘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스닥 차트를 보시게 되면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선행 스팬 1선을 완벽하게 돌파하였기 때문에 미증시의 상승 추세 전환으로 해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지금부터 나오는 눌림은 숨고르기 구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눌림이 언제 나올 수 있을까요? 이제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개막되었습니다. 2025년 2분기, 3분기를 떠올려 보면 모두 실적 시즌 때는 시장이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즉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는 종목들은 갭상승을 하고 아닌 종목들은 갭하락 혹은 보합권에 머무릅니다. 이제 주요 기술주들의 실적 시즌이 시작됨에 따라서 시장의 자연스러운 숨고르기 구간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개별 종목들의 상승 흐름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하락 추세선 돌파입니다. 크리도 테크놀로지, 코어위브, 로빈후드, 아이온큐 모두 하락 추세선 돌파를 하면서 갭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의 전략은 하락 추세선 돌파를 앞둔 종목들을 유심히 관찰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마존 보겠습니다. 아마존 마찬가지로 하락 추세선을 돌파한 시점부터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 발생했던 개파락분을 흡수하는 상승 움직임이 나온 것을 볼 수 있고 지금은 20일 이평선과 격차가 생겼기 때문에 단기적인 눌림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이더리움 차트를 보시게 되면 노란색 하락 추세선을 돌파해 주었고 위에서 잘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에서 상승 추세가 본격화된다면 이더리움도 200일 이평선 밑에 존재하는 갭을 흡수하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이온큐 보겠습니다. 아이온큐가 하락 추세선을 완벽하게 갭상승으로 돌파해 주었고 이제부터 나오는 움직임은 두 가지입니다. 쇼스 퀴즈가 발생하면서 계속되는 상승이 나올 수 있고 아니면 시장의 단기적인 눌림이 나옴에 따라서 추세선으로 풀백하는 움직임입니다. 크리도 테크놀로지의 경우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고 나서 쇼스 퀴즈가 연이어 터지면서 갭상승이 나왔는데 아이온큐는 옵션 데이터에 따라서 40불까지 상승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40불에서 1차적인 눌림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 보겠습니다. 테슬라는 제가 저번주 영상에서 340불에서 1차로 물량을 담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무난하게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 저 같은 경우 추가 매수하지 않고 기존 물량을 보유하면서 지켜볼 예정입니다. 결국 저점 분할 매수는 남들이 끝났다고 할 때가 가장 좋아 보이는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뉴스케일 파워 보겠습니다. 뉴스케일 파워도 하락 추세선 돌파가 나왔고 아직 단기 이평선 아래에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상승 추세는 나오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20일 단기 이평선에서 저항을 맞고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는데 지금 이 구간이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적 저항선이기 때문에 20일 단기 이평선을 돌파하는 상승이 나온다면 좋은 상승 흐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루멘텀 홀딩스 보겠습니다. 광학 섹터 주도주 종목 중 하나로 지금 보시면 숨고르기 구간이 형성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일 이평선과도 격차가 좁혀지고 있고 격차를 완전히 해소하지 않고 또 한번 튀어오를 수 있기 때문에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구간입니다. 즉 지금 구간에서
1차적인 물량을 담게 된다면 순환매 장세에 따라서 상승 흐름이 나와줘야 하는데 그 흐름이 나오지 않고 시장의 단기 눌림에 따라 같이 눌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하는 구간입니다. 이런 구간은 대응하더라도 시드의 작은 비중으로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좋은 상승이 나왔으나 76K에서 저항을 맞고 내려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3월 초부터 말씀드렸듯이 비트코인은 76K 매물대 구간 돌파 여부가 핵심입니다. 지금 2번 정도 돌파하려는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조만간 이 매물대를 뚫어주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PPI는 시장 예상치를 큰 폭으로 하회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가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준이 이걸 실질적 진전으로 평가하느냐가 핵심입니다. 나스닥은 선행 스팬 일선을 돌파하면서 상승 추세의 전환 신호가 나왔고 지금부터 나오는 눌림은 숨고르기 구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개별 종목에서는 하락 추세선 돌파를 앞둔 종목들을 유심히 관찰하는 것이 지금 가장 유효한 전략입니다. 다만 지금은 굳이 시드를 크게 투입할 구간이 아니라 작은 비중으로 대응하면서 시장의 흐름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5일자 매매 시나리오 무료 칼럼은 오늘 17시에 올라갈 예정이니 고정 댓글 링크 참고하셔서 팔로우 해두시면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개별 종목 차트 관점은 유튜브 게시글을 통해 공유드리고 있으니 알림 설정 해놓으시면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자분들이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그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Dim lights dancing on the floor tonight. Heartbeat syncs with the neon light. City whispers soft under the pale moon glow. This groove's got a story and it's ready to show. Clock ticks slow as the rhythm runs. Breath meets beat under midnight suns. Shadows sway to the hum of the street. Echoes chasing footsteps to a steady beat. The night is young but it feels so